폐방화복을 활용한 기술이 항공 안전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스타트업 119 라ion은 폐방화복 업사이클링에서 출발한 기업으로 방화복을 재활용한 제품 생산과 함께 아라미드 섬유 추출 기술을 확보하며 소재 기술 역량을 축적해 왔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추출한 아라미드 소재를 활용해 보조 배터리 화염 차단백을 개발했습니다. 이 제품은 배터리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경우 불꽃과 폭발을 가방 내부로 제한해 추가 피해를 막는 안전 장비입니다. 국토교통부 폭발 실험을 통과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해외 제품 대비 10분의 1 수준의 가격 경쟁력도 확보했습니다. 현재 국내 항공사 9곳과 해양경찰청, 공항철도 등에 납품되며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올해는 해외 항공사 납품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119 라ion은 친환경 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안전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안전기술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지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재의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인간은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상상을 하고 마침내 세상을 바꾸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또 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인 저를 맨날 무슨 이제 발명을 한다고 뭐를 시키면 우리 엄마가 부엌에서 있다가 괜히 또 애한테 쓸데없는 일 시킨다고 우리 엄마가 맨날 그러셨는데 결국 나중에 어떤 의미 있는 그 기계를 만들어 내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스타트업, 벤처, 기업인들을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스타트업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소방관의 용기, 여러분 119 잘 아시죠? 소방관의 용기 거기에 착안을 해서 안전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는 분입니다. 119 레오, 119 레오의 이승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름부터 119 레오면은 이게 무슨 소방관이 떠오르는데 왜 이런 걸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가 대학교 동아리 시절에 이제 암투병 하는 소방관인 고 김범석 소방관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서 무슨 동아리였어요? 그 이넥터스라는 동아리였고요. 네. 사회 문제를 이제 비즈니스로 해결해 보자라는 소셜 벤처 같은 거.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동아리에서 이제 고 김범석 소방관이라는 암투병 네. 소방관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암투병 소방관을 지원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을 잘 지켜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소방관이 우리를 이미 잘 지켜주듯이 우리도 함께 소방관을 구해주자라는 의미에서 레스큐 이치하더 지금의 119 레오라는 이름을 만들게 됐었고요. 예. 네, 그리고 이거를 소방관 그분들이 우리를 지켜준다면 우리는 소방관을 지켜준다. 네, 그렇지만 왕과 함께 사는 남자, 임금이 백성을 지켜주면 백성이 임금을 지킨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게 어떻게 회사까지 가게 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기부금을 전달하는 걸로 끝내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기부금을 어떻게 모았어요? 저희가 실제 소방관들이 사용했던 방화복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처음에 팔찌랑 가방 한 가지를 만들었었고요. 소방관이 이용하시는 방화복을 이용해서 팔찌를 만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실제 소방관들이 입은 방화복이 3년이 되면 돈을 모으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냥 소방관을 도와달라고 모금을 하게 되면은 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소방관을 좀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 여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건 소방관이 불쌍하다가 아니라 되게 용감한 일을 했는데 그 용감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전달하고 싶었고 그렇다면은 그냥 도와달라가 아니라 이 뭔가 의미 있는 제품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는 그거를 이제 값을 지불해 주시면 그 값의 일부를 다시 소방관들한테 드리겠다라는 의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뭐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실제 이제 사용됐던 방화복이 119 소방대원이 있던 방화복을 그거를 이제 그 버려지는 것들을 저희가 모아왔고요. 버려지는 걸 모아와서 네.
그 모아온 다음에 뭐 세탁하고 그걸 손으로 다 뜯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뭐 처음에는 팔찌랑 이제 가방 두 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크라우드 펀딩에 올려서 네. 판매를 했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어디에 올렸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네. 다음 스토리 펀딩이라는 곳으로 이제 올렸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우리 소방관 이분들을 우리가 돕고 싶다. 그래서 이제 방화복을 이제 버려진 거를 가져와서 세탁해가지고 이제 다 뜯어내가지고 가방을 만들어서 이런 걸 다음에 스토리 펀딩에 펀딩 얼마 받았어요? 그때 4천만 원이 어허. 달성됐었고요. 네. 4천만 원. 네. 예. 네, 뭐 하루에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네. 되게 많은 분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것 같고 네. 실제로 뭐 크라우드 펀딩 이틀 차에는 그 표창원 의원이 저희 네. 크라우드 펀딩을 이렇게 포워딩 하시면서 네, 법안 그 고김범석 소방관 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하시기도 했었습니다. 네. 남다른 생각이었네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돼서 이 법안이 너무 쉽게 통과되고 이렇게 세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쉽게 바뀔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네, 조금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국회에서 뭐 논의 한 번 없이 그 법안이 폐기됐다라는 얘기를 좀 접하게 됐었고 네. 되게 사실 처음에는 되게 희망이 컸지만은 좌절하는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그런 암투병 소방관들 유가족분들이 저희한테 그래도 너네 덕분에 세상에 이 우리 암투병 소방관을 알게 되고 있으니까는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 동아리 활동을 좀 사실 동아리 활동이다 보니까는 그만해야 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에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18년도에 저희가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소방관을 돕겠다라고 시작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게 창업으로 이어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창업을 몇 분이 누가 어떻게 모여가지고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동아리는 저희 3명이서 시작했었는데 3명이서. 창업을 할 때는 제가 혼자 하게 됐습니다. 역시 네. 그 외롭고 고독한 거거든요. 창업은. 예. 네, 자, 맞습니다. 혼자 창업을 했어. 어디서 어떻게 창업을 했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학교 지하실에서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학교 지하실에서. 네. 미국도 다 보면은 그 본인의 그 주차장이나 삼촌 주차장에서 시작해야 다 성공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자, 지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 학교 지하실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뭐 우여곡절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또 버티고 있고 그럼 어떤 회사를 차리게 된 거예요? 저희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소방관들이 입었던 방화복을 가방으로 업사이클링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소방관 그거를 옷을 해서 업사이클 해가지고 이제 가방을 만드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방화복에서 아라미드라는 섬유를 추출하는 이제 자원순환 기술까지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창업을 해서 이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아예 그게 뭐야? 기술 전환 계기가 된 거는 뭐 어떤 기술이야? 그러니까 그 방화복에서 어떤 기술 그 실을 뽑아내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실제 사용된 원단에서 이 원단 이전에 실이고 실 이전에는 단섬유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단섬유를 뽑아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고난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는 좀 도전하지 않았던 영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새 거를 그냥 만들면 되지 굳이 이거를 재활용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소방관을 지켰던 그 시간이 굉장히 값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거를 재활용해서 만들 때 물론 뭐 이제 기능적인 요소들도 봐야 되지만은 그 의미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 리사이클링 기술에 더 열심히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또 남다른 생각이네요. 그분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 소방관 거기서 소방관 옷을 가지고 옷을 만든 것도 가방을 만든 것도 신기하고 그걸로 창업을 한 것도 신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소방관의 그 소중한 옷에서 어쨌든 스토리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을 뽑아내는 기술 그건 전문적인 과학의 영역 같은데.
네. 앞에까지 이 뭐 가방 만드는 거하고는 차원을 달리는 것 같은데 그 기술 개발을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그 기술 개발을 하려고 섬유공학과 교수님들을 많이 찾아다녔고요. 아, 네. 근데 이제 저희 학교에 또 아라미드를 이제 처음 한국에 도입할 때 이렇게 그 연구 개발을 하셨던 교수님이 그 아직 재직 중에 계셔서 아라미드 단섬유 추출 기술이라고 하던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라미드 단섬유 그 일단은 방화복이 예. 아라미드라는 섬유로 만들어지는데 아, 방화복 자체가 아라미드라는 섬유로 만들어진다. 네. 예. 아라미드는 이제 뭐 폴리, 나일론 이런 소재의 이름처럼 예. 아라미드라는 그 소재의 이름이고요. 예. 뭐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은 500도 이상의 불을 견딜 수 있고 뭐 총알도 막을 정도로 철보다 한 5배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고강도 그럼 섬유. 우리가 뭐 저기 이런 나일론이나 이런 거는 석유에서 뽑아내는데 아라미드는 어디서 그것도 물질- 석유에서 뽑습니다. 아, 이것도 석유에서 뽑아내는데 그 500도를 불의 500도를 견딜 수가 있고 네, 맞습니다. 총알도 막을 수가 있고 네, 맞습니다. 똑같은 석유에서 나오는데 네, 이제 뭐 다폴리에틸렌이라는 이제 뭐 석유의 그 씨앗에서부터 출발을 하긴 하지만 예. 그 안에서 이제 분자 구조를 아, 조금씩 여러분 네. 다폴리에틸렌 분자 구조 자, 머리 아프시죠? 네. 어쨌든 근데 이제 말씀해 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기술은 분자 구조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그 이전에 물리적으로만 이거를 끌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방화복이 뭐 굉장히 아라미드 섬유라는 것 자체가 단단한데 뭐 이 단단한 애를 이렇게 잘 뽑아낸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특허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특허 기술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랬네. 근데 또 제가 더 놀라운 건 그 기사를 보니까 이 배터리 우리가 왜 그 비행기 타면은 다 배터리 바깥으로 빼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폭발 사고가 있어가지고 항공사 엄청난 위험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이때 사건 이후로 이 회사가 쫙 상승을 그랬다는데 그건 어떤 얘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안전과 관련된 영역으로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긴 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원순환 기술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하게 됐고, 근데 그러다가 이 아라미드를 추출해내긴 했는데 예. 어디다 써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 그 네. 굉장히 공대생 마인드로서 네, 네. 이제 일단은 추출했고 성공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 작년 1월에 그 비행기 그 부산에어에 이제 배터리가 터지면서 그 비행기 화재 사건을 보면서 야, 저 배터리가 폭발하는 거를 막을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영어로는 F12라는 제품명이 있는데 예. 네. 배터리 그 폭발 그 화염 방지백입니다. 네. 그 한글로 하면 좀 되게 길어지는데 그 쉽게 F12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면은 뭔가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항공기에서 우리가 다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고 별도로 또 분리 검사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이 나가지고 항공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나니까 그러니까 아라미드라는 게 500도를 견딜 수도 있고 총알을 막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일종의 백을 만들어 가지고 배터리를 그 안에 넣으면은 불이 나도 터지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네. 네, 맞습니다. 예, 대단한데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때 유명해진 거예요, 회사가? 뭐 그 덕분도 있고요. 저희가 또 올해 1월 1일에 그 TVN에서 하는 식스센스라는 방송에 이제 유재석 님이랑 같이 이렇게 또 출연을 하면서 네, 네, 올해 네. 좀 상승장을 맞고 있습니다. 아, 저기 이제 화면 나오네, 그죠? 네. 네. 네, 올해 뭐 코스피 6천에 가듯이 저희도 같이 이렇게 뭐 코스피 6천은 아니지만 네. 네, 이렇게 상승장에 네, 올라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걸 보고서 뭐 국내에서 이렇게 조달청 등록을 해줬어요? 아직 조달 등록은 못 아직 돼 안 있는 돼 상태고요. 네. 그러면 뭐 국토교통부나 뭐 이런 데서 이런 좋은 제품인데 한번 써보자 이렇게 시제품 이런 구매 같은 거 해줬어요? 구매를 해주시진 않았는데 그 되게 운이 좋게도 작년 6월에 이제 작년 9월 달부터 국토교통부에서 비행기마다 이제 2개씩의 F12를 배치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전에 이 제품들이 정말 안전한지를 테스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국내 업체들을 모아서 테스트를 진행했었는데 그 중에 저희 회사가 유일하게 안전성 통과를 하게 되면서 이제 대한항공부터 국내 한 9개 항공사들의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참 좋은데. 근데 좀 전에 비행기 한 명 타면 한 100명에서 200명, 300명도 타잖아요. 네. 그럼 보통 비행기 한 대당 이 배터리가 몇백 개씩 될 텐데 그러면 비행기 한 대당 2개만 하면은 그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보다 그 수량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작년에는 처음 도입이었으니까 이제 2개였다면은 올해는 뭐 10개, 뭐 내년엔 뭐 100개 이렇게 해서 좌석당 하나씩 가기를 바라고 있고 이게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좌석당 하나씩 논다고 계산하면은 이 제품 단일 제품으로 한 4조 정도 되는 시장이 형성돼요. 아, 네. 그런데 그 만약에 그 각자 갖고 있는 거 좌석에 하나씩 이렇게 비치용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그게 폭발하지 않고 그러면 네. 4조 원의 시장이다. 그러면 뭔가 이건 국가가 뭔가 확실히 좀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선은 안전의 영역에 있어서 국가가 좀 더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 저희가 AI 시대를 살아간다고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AI만큼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더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그 안전에 대한 제품들을 함께 좀 도입하고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1월 1일 날 이게 이제 방송에 나갔을 때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연락을 했어요? 지사님이 제일 먼저 연락 주신 것 같습니다. 정보관계 관련해서는 네, 제일 먼저 연락 주신 것 같고 아직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 방송을 계기로 연락을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이게 나이 물어보면 꼰대라 그러는데 혹시 올해 몇 살이에요? 올해 33, 우리 34. 네. 그럼 창업한 지 몇 년 됐어요? 지금 7년 됐습니다. 우리 33살을 먹은 우리 CEO님이 창업한 지 7년 됐는데 그러니까 20대 시작했거든요. 너무 숭고하지 않습니까? 이 소방관이 암 투병하는 분을 글을 기리기 위해서 그 모금 활동을 하는데 그냥 돈 달라고 하면 그걸 안 하고 그분들의 방화복을 기려서 그걸 가방을 만들어서 파는 스토리 펀딩을 했다가 나중에 이거를 창업을 해서 그 방화복에 다시 실을 아라미드라는 걸 뽑아내서 그 아라미드라는 것이 강력한 그 그러니까 폭발을 방지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또 창업을 해서 이번에 방송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비행기의 좌석마다 쫙 설치하면 전 세계 4조 원이면은 상당한 비즈니스잖아요. 경쟁사는 없어요? 일단은 국내 말고 이제 미국에도 경쟁사가 있고요. 네, 국내에는 경쟁사 필적할 만한 데가 없어요? 국내에는 일단은 이 배터리가 폭발하는 거기 때문에 폭발은 압력을 견뎌야 되는데 이 압력을 견딜 수 있게끔 설계된 제품을 구비한 회사는 현재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공대 나왔죠? 네, 전 공대. 네, 물론 뭐 이제 또 나올 수 있지만은 일단 지금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에 2군데 회사가 있습니다. 2군데는 그건 어떤 시장 제품 어떤 제품들이 있어요? 2군데 회사도 지금 FCB를 주력으로 파는 회사가 있고요. 이 우리나라에선 작년에 이 비행기 내에서 배터리 화재가 처음 이렇게 좀 화두가 됐지만 미국에서는 10년 전에 이미 화두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UPS 화물기가 이제 공중에서 폭파가 돼가지고 그 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이미.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그 제품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고 비행기 안에서의 소위 배터리 폭발 부분은 이제 어떤 상품이 미국에서 나왔고 네, 또 맞습니다. 예. 그걸로 인해서 그 FCB라는 제품과 그리고 그 경쟁사인 그 두 회사는 이제 이거를 국방 영역으로 좀 확장을 시켰습니다. 아, 어떻게 국방 영역으로 확장했어요? 폭발의 압력을 견딘다라는 개념을 조금 확장시켜 보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뭐 마주하게 되는 뭐 수류탄이라든지 아니면 뭐 드론이 떨어뜨리는 폭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엔 폭발 압력을 띠고 있는데 이 압력을 통제하면서 파편을 추가적으로 맞게 되면은 그 군인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럼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수리탄이 딱 떨어지면은 퍽 해서 전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희생을 당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아라미드를 추출한 우리 이 대표님이 만드신 걸 가지고 딱 덮으면
그 압력을 견디면서 결국은 이 수리탄은 폭발하지만은 사람은 구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이 엄청 커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드론에서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폭탄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사람을 구하는 문제인데 그죠? 네, 생명은 사실 뭐 어떤 금전적인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이게 뭐 자원순환의 영역으로도 가능하지만은 뭐 자원순환이 아니더라도 사실 저희가 봤을 때에는 궁극적으로는 그 제품도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얼핏 드는 게 그러면 항공사 같은 데가 자본 여력이 있으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전 세계 비행기에 다 깔면 서로 도움이 될 것이고, 네, 그죠? 우리가 LIG 우리나라 국방산업 그 하는 회사에서 여기 투자해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지키는 것을 하면은 좋겠는데 네. 혹시 그런 데서 투자 제의 들어온 건 없어요? 아직 없지만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네, 많은 연락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대표님 보실 때 이 회사의 실제 기술력 평가는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기술력 평가를 이제 좀 더 많이 받아봐야지 알겠지만은 우선은 그 압력을 통제하는 거에 대한 특허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근데 뭐 이게 제가 공대생이기 때문에 또 더 많이 아직 가야 될 곳이 많긴 합니다. 네. 이제 그런 게 정부 준정부기관 같은 데서 기술력 테스트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정부 과제를 실제로 저희가 수행하고 있기도 하고 뭐 올해 이제 작년에는 이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렇게 뭔가 지원할 때 좀 입증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정 부분 입증이 됐기 때문에 또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R&D 과제들도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압력을 견딘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폭발 위험이 있는 거는 다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동차 배터리도 리튬 배터리 같은 것도 우리가 화재가 나면 방법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네. 이게 큰 포 같은 걸로 덮는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동차 배터리 부분에서도 그 시장 확장성이 있어 보이고, 네. 이게 우리 소방관을 구하겠다는 이 마음의 이 씨앗이 점점 커서 우리가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에도 그다음에 우리 비행기 안에도 그다음에 수류탄으로 해서 돌발의 사고를 막는 군인과 민간인을 구하는 데까지도 확장되면 참 좋겠네. 이게 투자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들을수록 대단한 대단한 청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남다른 뭐냐면 이 철학이 없으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119 레오를 이끄는 철학이 뭐예요? 저희의 시작점은 레스큐 이치하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로가 서로를 구하다고 앞으로의 지향점은 이제 Not Tomorrow, Save Today라는 거를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고민한 걸로 오늘을 안전하게 만들고 사실 대부분의 요즘 지금까지 안전은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오늘 내일 안전 막 고민하는데 사실 안전이라는 거 오늘 안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안전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부했다는 얘기도 많던데 그건 어때요? 기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 처음 시작 자체가 레스큐 이치하더 서로가 서로를 구한다라는 의미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영업이익의 일부를 계속 기부하고 있고 지금 누적으로 한 2억 정도 기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얼마큼 됐는데 2억을 기부해요. 네, 아직 그러니까 이익금에 얼마를 기부한다. 네, 그걸 맞습니다. 회사 방침으로 정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다른 그 회사 그 함께하는 분들이 그걸 동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오너에 내가 책임지는 거야 이렇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법인을 설립했었고 법인 정관에 그 내용을 넣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은 언제든지 그 마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 자신도 사실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법인의 정관에 어쨌든 그 이익금에 대한 처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도 뭐 법인에 소속돼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 법인의 정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멋진 말인데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으니 법인을 만들 때 정관에 넣어서 이익금의 얼마를 사회적으로
기부한다. 이걸 네. 정관에 넣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그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좋은 사회가 키워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되게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사회가 너를 되게 잘 키워준 만큼 너가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걸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항상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공헌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갖고 있는 편인 것 같고요.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부모님은 어머님 요가를 하시고요. 요가. 예. 네, 요가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그 출판업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요가를 하시니까 이게 정신 세계와 응? 아버님 출판업을 하니까 이 지적인 세계에서 뭔가 공적인 생각을 사회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거네, 그죠? 멋있네요. 그럼 이제 이게 어쨌든 이제 회사잖아요, 그죠? 네. 기업이니까 이게 좋은 성장 전략을 가져야 될 텐데 앞으로 이게 성장 전략은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기존에는 이 방화복 업사이클링이라는 그 패션 제품에만 한계점을 두고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항공 관련 안전용품이라든지 아까 지사님 말씀 주셨던 대로 이 압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국방 영역까지도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을 안전하게 만드는 회사로 거듭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시청자분이 그 댓글을 보내오셨는데 참 멋진 기업가시네요. 이렇게 해서 하트 표시를 보내왔는데 진짜 네. 멋지네요. 저도 하트를. 하트 보내주세요 다시. 그래서 이 지금 그럼 몇 분 정도가 같이 있으세요? 지금 3명이 있고요. 명. 네, 그 회사 조직이 크진 않습니다. 네. 뭐 회사 크다고 커지는 건 아니니까. 네.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작은 씨앗 하다가 커져 나가는 거니까. 자,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 정부나 기업이나 뭐 투자사나 한번 PT를 해보세요. 본인 회사에 대해서. 네. PT의 시간이 왔어. 네, 저희 119 레오의 사업성도 봐주시면 좋겠고 뭐 다양한 부분 봐주시면 너무 좋겠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 제품의 완성도와 그 결과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희 119 레오는 국내에서 그 거의 유일하게 그 방화복에서 아라미드라는 자원 순환 기술을 획득하고 있고 이 기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사용 가능한 이제 FCB라는 제품까지 모델을 확장하고 있고요. 이 기술이 제품으로 이어지고 다시 제품이 결국엔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에 대해서 저한테 더 많이 알려주신다면은 저희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청 여러분 잘 드셨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 아바타에 보면은 상처받은 사람이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사람을 구하잖아요. 우리 듯이 이 우리 119 암 투병하는 분을 구하기 위해서 시작을 해서 이게 점차 기술 기업으로 더 나아가서 인류를 구하는 안전 기업으로 전환해 나가는 이 한 젊은이의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우리가 함께 키워나가서 좀 멋있는 나라가 되고 또 멋있는 기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우리 이 레오 119 레오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런 우리 제품이요. 제품 광고 아닙니다. 이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석에 비치돼서 우리가 안전하게 배터리를 보호할 수도 있고 또 전장에서는 수류탄을 이래서 피해를 막을 수가 있고 또 배터리 부분에서도 폭발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세계적인 기업이 되면 따뜻한 마음 하나가 세상을 구하고 위대한 기업이 됐다는 그 여정을 함께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참고로 이 회사를 일체의 주식도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119 레오 이승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멋진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게 코인 대마왕이 앞으로도 더 좋은 지금 맡으면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붕어빵님은 대한민국 2차 전지 산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재.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시죠 하면서 하트가 많이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뉴스 중에 저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이제 0.8명이 탄생해서 점점 더 아이가 많이 탄생한다는 그 기사를 보고 한국이 참 이제 좋아지려는가 보구나. 이 코스피 6천도 좋은 소식이지만 더 즐거웠습니다. 그 인간은 말을 배우는데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학습하지만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동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요. 침팬지하고 인간하고를 넣어가지고서 인간하고 침팬지하고 같이 지내면은 침팬지가 사람의 말을 배울 거다라고 해서 가설화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왜 중단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사람이 침팬지를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동물은 태어나면은 금방 한 일주일 되면은 엄마가 핥아주면은 달리기도 하고 한 1년 2년 지나면 새끼도 낳습니다. 그러나 유독 인간만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고 그리고 걸을 때까지도 2년이 걸리고 말 배우는데 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끝없이 공부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없이 초라한 게 인간이고 어떻게 보면 위대한 것이 인간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승우 대표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업의 형태로 만들어서 새로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아이를 많이 낳고 아이와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따뜻한 스타트업 얘기를 들어서 저도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우리 모두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